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요.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한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약간 공포심이 느껴지는데요. 좀 자산시장이 약간 그렇지 않나 싶어요. 큰 소음이 나고 있고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런 감정이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위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빙하고요.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과 사바나의 비교였는데요. 사바나는 야생이잖아요. 야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초식동물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짝짓기 경쟁을 하다가 수컷끼리 많이 죽여요. 기린 같은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인간 세계는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네 봐라, 그렇게 약해서 쓰겠냐. 야생에 나가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다. 너같이 약했으면 죽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고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 와중에 우린 복지도 있다. 다행인 줄 알아라.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분이야말로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존 그레이가 쓴 얘기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게 존 그레이가 썼고 존 쿼크란 사람이 쓴 게 또 있어요. 정자에서 온 남자, 난자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어요. 존 쿼크는 생물학자예요. 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바나, 야생,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약간 고기로 봤을 땐 더 잔인하죠. 하지만 이거 아세요?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됐지만 반면에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약점을 반드시 수반해요. 여러분 보시면 저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면 약점이 없는 보스는 없거든요. 인간은 감정이 있어서 약해요. 비교를 통한 열등감을 통한 고통에 말도 못한다는 거죠. 뭘까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동물 이그젬플 드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동물의 생물학적인 특이성이에요. 그건 바이올러지라고요. 인간은 이모션, 감정적인 측면 때문에 뇌가 고장이 나서 자살을 해요. 사바나나 야생에서 자살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지 자살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달라요. 인간 세계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끔찍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은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동물이 느끼는 죽음과 버금가는 공포심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이론이 아니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샤워하다가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느낌 나서 밖으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오는 경우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샤워하다가 갇혀있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자빠지면 다치는 거고요. 그 영화에 보던 거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공포를 인간은 느낄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왜 이러냐면 인간은 이런 감정의 영역의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행복감을 정의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인간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미미킹이거든요. 누군가를 베낀단 말이에요. 카피한다고요. 카피캣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베끼고 계세요? 빈자예요? 부자예요? 저는 여러분 아까 초반에 감정적인 영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존중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게 두질 않아요. 변명이라고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제 약한 변명입니다. 착하게 살게 두질 않아요. 세상은 저를 가만히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외모가 못나면 이성들은 만나줄 생각도 안 해요. 저 다 겪었던 건데 여러분. 그럼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구를 복사하실래요? 친구? 동료? 빈자? 아니면 부자? 누구를 베끼고 계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부자들을 베껴야 돼요. 부자들 누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부자들 지금 뭐 하고 있죠? 강남 건물 쇼핑하고 있잖아요. 강남 건물 디벨로핑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들은요. 이미 뭐 유통이라던가 물류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식자재
아니면 곡물 이런 거에 다 투자해 놨잖아요. 이런 거 베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 영역이긴 한데 부동산 아파트 가격 올해 하반기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년에 어떻게 된다, 주식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어떻게 된다, 부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 컨텐츠를 팔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어때요, 여러분? 행동은 뭐예요? 건물 사고 있고, 미국에 땅 사고 있고, 그리고 곡물 사고 있고, 곡물 심을 수 있는 땅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통 있죠. 유통 쪽에 투자하고 있고, 이거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진짜 현명한 부자들은 예전에 이미 롱이 아니라 숏을 쳐놨다고만요. 인버스야, 곧버스 인버스라고 하죠. 우린 그걸 베껴야 돼요. 저는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한테 안 좋겠죠. 저 같은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포지션을 만들고 부자들을 따라 해야 되는데 계속 부자들의 컨텐츠만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고, 제가 봐도 대단한 분들이 요새 유튜브를 하세요. 뭐 본인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어설픈 사람이니까 저는 이걸 편하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자를 카피하고 따라야 될 시간에 부자들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이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수도권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서초나 강남 쪽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요번에 신고가 새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거 집 산 사람 있잖아요. 반포 쪽이나 뭐 서초나 강남에 신고가, 압구정동에 신고가로 집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부자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현금 몇십억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고급 주거단지 있죠. 또 한남동에 고급 주거단지, 요번에 지드래곤 이런 분들 신고가에 집 샀어요. 100억 넘게 주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부자 맞죠? 그럼 이 사람들 집 왜 사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남아도니까. 돈 잃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할까라고 믿는 분들은, 그 부자들은 그냥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온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군요. 내려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부자들은 본인의 취향을 존중받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가격을 상관않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본인 부자세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뇌스페셜 아니에요? 부자들은 마이너스를 싫어해요, 여러분. 마이너스를 싫어해서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지금 강남에 땅이랑 아파트를 왜 사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들이 굳이 지금 강남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주택을 사서 근린으로 바꾸고, 강남이랑 서초구에 아파트를 사고 재건축에 투자를 해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왠지는 중요치 않다고 쳐요. 그러면 안 따라가실 거예요? 부자들을 미미킹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누굴 따라 하실 건데요? 혹시 옆에 나랑 같이 유튜버 보고 있는 친구가 부동산 이제 안 올라갈 거니까 그 얘기 믿고, 주식 이제 바닥이라 그러면 그 얘기 믿고, 비트코인 지금 조정 중이다 그럼 그 얘기 믿으실 거예요? 그 얘기하는 옆에 있는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얘기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은 네이버 증시 토론장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 여러분 자신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에서, 야, 올라갈까? 아니야,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이번에 실적이 좋을 텐데, 아니야, 선반영된 거나 다름없어. 그럼 미국에 공장 짓는 호재가 있는데 그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 오를 것 같아, 한번 사보자. 자신과의 대화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최대한 여러분보다 부자거나 여러분보다 앞서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왜 했는지 분석을 해보고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단순화 시켜볼까요? 여러분도 강남에 건물 사야 돼요. 여러분도 강남에 땅 사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도 강남에 아파트 사야 돼요. 그럼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할까요? 세입자로 들어갈까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저는 확실히 저 직장 그만두고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지금 직장 그만두고 직장 같이 다녔던 분들 중에 연락되는 분이 0명이에요. 저 지금 친구가 손가락 안에 몇 명 안 남았어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엉망이에요. 저 인정해요. 그래서요. 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부자들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새로 사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쓴소리, 미운 소리인 거 아는데 여러분 지금쯤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바람소리 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혹시 이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은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베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거 중에 좋은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랑 공유할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어요. 도움 되시지 않을까요?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던 분들 지금 그 부자분들 다 지금 본인이 말한 영역에 투자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했으면 누구 믿고 했는지, 비트코인이면 누구 믿고 했는지, 부동산이면 누구 믿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지금 어디 투자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분들의 행동이에요. 그분들의 입과 컨텐츠는 그분들의 수익원이고 그분들의 행동은 별도로 있다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